안녕하세요. 마더텅 중학수학 띵트레 우수정입니다. 자, 우리 지금 1강이고요. 선생님과 지금 유형편에 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형편이다 보니까요. 개념 수업을 선생님이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유형편의 강의다 보니까 개념 수업이 조금 개념편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형하기 전에 개념부터 공부하고 오셔야죠. 그래서 좀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요. 저는 좀 빨리빨리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 수업은 하지만 개념편보다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1강이고요.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미 공부를 하셨겠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고, 첫 번째로 이 제곱근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당연히 제곱근이라는 건 뭔지부터 정의 내리고 가셔야 되겠죠. 학생들이요, 가장 공부하는데 안 좋은 습관을 갖는,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학교 수업은 또 열심히 안 듣고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이 정의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빨리빨리 문제 풀려고 수학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맞는데 정의도 모르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당연히 개념적인 부분에서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곱근의 정의. 제곱근이라는 것부터 정의부터 하고 내릴 거예요. 자, 이 제곱근이라는 건요, 정의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요, 수학원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면요, 제곱근이 아니라 거듭 제곱근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야, 거듭 제곱근이야. 지금은 그냥 제곱근이고, 그냥 제곱근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듭 제곱근을 합니까? 그래서 이 제곱근의 정의 부분이요,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볼게요. 이 제곱근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좀 익숙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말이 있냐면 이 근이라는 표현이에요. 근. 우리가 근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많이 사용했어요? 방정식에서 많이 사용을 했죠. 1차 방정식에서 그때 x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불렀잖아.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요, 애초에 방정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다.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그 결과가 a가 돼야 된다. 그럼 x제곱은 a다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직 2차 방정식은 배우지 않았지만요, 여러분들이 얘가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거는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1차 방정식 배웠고 지금 나오는 건 2차인 식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개념적인 부분이 필요해서요, 오른쪽에 필기하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인데요, 얘가 문제에 이렇게 표현이 많이 안 돼 있고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a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얘를, 그러니까 한국말로 써 있는 거를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 식은 뭐가 되냐면 a의 제곱근,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결과가 a가 나오게 하는 무슨 값? x값을 찾으라는 거구나. 얘가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a의 제곱근이라는 게 아직 막막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x제곱은 1이다 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x제곱은 1입니다. 제곱해서요, 1이 되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쉽죠? 자, x제곱은 4입니다. 제곱해서 4가 되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2 또는 마이너스 2가 있겠죠. 요런 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같은 애들을 1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4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로 한번 볼까요? x제곱은 0이다 라고 나타내 볼게요. 0. 제곱해서 0 되는 거 뭐 있어요? 0밖에 없죠. 뭔가 이상하죠? 우리는 다 2개씩 나왔어. 근데 지금 x제곱은 0. 한마디로 0의 제곱근은 0, 1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x제곱은 마이너스 1 놔둘게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겠죠. 왜?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고요. 양수를 제곱하면 2 제곱하면 양수. 마이너스의 제곱도 양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x라는 녀석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냐고. 한마디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는 없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봐야 될 거는 이 제곱근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선 2차 방정식의 근이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인데 A가 양수인 경우 1, 4, 9, 16 이런 경우에는 양수의 제곱근은요.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라는 거고 0의 제곱근은 1개가 나온다라는 거고 음수의 제곱근은 몇 개가 나온다? 0개가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요거에 관한 내용이요. 여기 개념에 써 있습니다. 자, 볼까요?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때 양수 또는 음수를 제곱하여 항상 양수가 되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아까 뭐였어? x제곱은 마이너스 1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양수의 제곱근은요. 양수와 음수 2개 아까 1이랑 마이너스 1 2개씩 나왔고요. 0의 제곱근은요. 0 하나밖에 없었다. 음수의 제곱근은 B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제곱근의 정의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렵게 내는 문제가 단 한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1-2입니다. 제곱근의 표현이에요. 선생님, 우리 아까 다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선생님이 아까 속 편하게 갔거든? x제곱은 1, 1의 제곱근. x제곱은 4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제곱해서 1이 되는 건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요.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2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맞습니까? 자, 요런 애들이야. 근데 선생님, 제곱해서요. 2가 되는 건요. 제곱해서요. 3이 되는 건요. 요건 거야. 정말. 자, 그래서 따로 또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가봅시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제곱했을 때 1이 되거나, 4가 되거나, 9가 되거나, 16이 되거나, 요런 애들은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수들을 우리는 제곱수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요런 애들은 그냥 다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 그런데,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게 하는가? 요런 애들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죠, 수학자들이. 야, 제곱해서 2가 되게 하는 수가 분명히 실존하거든? 실존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딱히 제곱해서 2가 되게 하는 값을, 뭔가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새끼손가락 갖고 약속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야, 제곱해서 2가 되게 하는 수가 분명히 실존해. 그게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우리가 뒤에 개념을 통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실존합니다. 그럼 걔를 우리가 숫자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래서 해서 제곱해서 2가 되는, 한마디로 2의 제곱근을요, 2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야, 제곱해서 2가 되는 걸 여기에 이렇게 루트 2. 이미 개념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루트 2라고 나타내기로 하고, 다른 하나를, 왜냐면은 2라는 건 양수잖아요. 양수의 제곱근은 기본적으로 2개가 나온다고.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루트 2라고 잡고요. 다른 하나를, 양수야. 앞에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음수인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타내자라고 새끼손가락 가고 약속을 한 겁니다. 왜 루트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는 약속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 x제곱은 3 한번 해볼까? x제곱은 3. 그러면 x제곱은 3은 뭐가 될까요? 하나는 플러스 루트 3이 나올 거고요.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올 거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냐면 3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얘를 읽을 때 루트 3이라고 읽거든? 한국말로. 영어죠. 루트 3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얘 기호 뜻이 루트야, 이름이. 읽을 때. 근데 이 루트라는 거는 영어죠. 그치? 이게 영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영어 쓰지 말자, 웬만하면. 우리 한국인데, 한국말로 쓰자. 그래서 얘 같은 말이 뭐냐면, 제곱근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제곱근이요? 아니, 이게 2의 제곱근이라면서요. 근데 여기 또 제곱근이 나와요? 그래, 이래서 헷갈리는 거야. 뭐냐면, 잘 봐. 2의 제곱근은, 여기죠. 2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요.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런데 제곱근 2는요.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예요? 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고 얘는 왜 한 개가 나옵니까? 이 차이거든? 제곱근 2라는 건요, 루트 2를 한국말로 읽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 루트 2가 써있을 때, 얘 루트 2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한국말로 제곱근 2요. 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 2의 제곱근은 애초에 정의예요. 애초에 정의니까, x제곱은 2에서 이 방정식의 근을 뜻하는 거라고.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요, 학교 내신 시험에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 2의 제곱근, a의 제곱근은요, 방정식의 근이고 a가 두 개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쓰시면 되는 건데, 제곱근 2, 제곱근 a는 루트 2, 루트 a를 한국말로 읽었기 때문에 요런 이상무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게 좀 고민이야. 왜냐면 선생님이 외국 생활을 안 해봤어요. 외국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가르칠 때는 이게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A의 제곱근 요거랑 제곱근 A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게 사실 이유가 한국말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사실 이게 한국말이다 보니까, 한국말로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다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 이게 서양 사람들, 영어로 배우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 할까라는 항상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난 알 방법이 없겠죠. 아무튼 간에. 자, A의 제곱근. A는 0보다 큰 양수라고 잡을게요. 음수일 땐 존재하지 않고 0일 땐 한 개밖에 없을 때, A가 양수일 때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존재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존재할 거고요. 제곱근 A라는 거는 루트 A를 그냥 한국말로 읽어준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개념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자면,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우리 아까 두 개 있었잖아. 하나는 뭐였고? 루트 A였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였잖아요.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이 루트 A를 양의 제곱근, 플러스인 걸 마이너스 루트 A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기호 루트를요, 근호라고 부르고요. 루트 A 또는 제곱근 A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호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3입니다.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건데요. 사실 요 내용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x제곱은 2다라고 해서, 그치? 2의 제곱근, 그러니까 한마디로 x제곱은 2의 근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맞습니까? 자, 애초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방정식의 근에서 나온 거죠. 그 말이야, 방정식 나왔어. 얘가 x값이란 말이야. 방정식 나왔으면 뭐 하고 싶어야 돼요? 쓱 대입하고 싶어야죠. 안 그래요? 자, 그럼 얘를 대입을 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첫 번째, 루트 2라는 녀석을 제곱을 했을 때 그 녀석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될 거고요? 2가 돼야 될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을 했을 때 당연히 그 녀석의 계산 결과도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A의 제곱근을 우리는 뭐라고 했고요? X제곱은 A가 될 때 X값, 한마디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정의를 내려준 거고, 그 녀석을 당연히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화를 할 때 어떻게 일반화를 하냐면요, 루트 2를 전체 제곱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전체 제곱을 했을 때, 모르겠다, 제곱이랑 루트는 없어진다 라고 보통 친구들이 암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곱과 루트는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는 제곱하니까 플러스로 변해버리겠죠. 맞나요? 좋아요. 자, 1번 내용 했고요. 자, 1번 내용도 1번 내용인데요, 이 2번 내용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2번 내용에 조금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똑같이 제곱이 있어. 똑같이 제곱이 있는데, 아까는 제곱이 밖에 있었고요. 지금은 제곱이 어디에 있냐면, 루트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야. 잘 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요 녀석은요, 제곱이랑 루트는 없어진다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야. 항상 우리는 안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괄호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까 루트 4가 될 거고요. 루트 4라는 녀석은 뭐가 돼?
루트 2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랑 루트가 없어지니까 얼마가 됩니까? 2가 된다라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자, 요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계산 자체는 항상 안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점을 봐봐요.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2야. 그렇다고 시작이 달랐어? 시작은 동일했어요. 야, 그럼 오늘은 날씨 좋으니까 오케이, 오늘은 2야. 오늘 날씨가 흐리대. 오케이, 마이너스 2야, 내 기분이. 수학에서 이래? 수학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항상 안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뭐 이렇게 뭐 암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봐. 마이너스 2거든? 그때 얘 아니라고 했죠? 마이너스 2일 때요. 2로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이 예를 해볼게. 루트 2의 제곱이야. 그럼 얘 얼마 되겠니? 얘? 2가 되겠죠. 잘 봐. 마이너스 2의 제곱이 2야.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루트 2의 제곱도 2예요. 그럼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마이너스 2일 때요. 2로 나오고요. 2일 때요. 2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음수가요. 양수로 나와야 되고요. 양수가요. 양수로 나와야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이라는 걸 배울 때 처음 등장했죠. 그거야. 루트 안에 밖에 있을 때 말고 제곱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었을 때 요 녀석 루트 괄호의 제곱이라고 쓸게. 루트 괄호의 제곱은 누구랑 뜻이 똑같은 거냐면 절대값 괄호랑 뜻이 동일한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도 얘가 메인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은근슬쩍 계속 나와요. 은근슬쩍. 은근슬쩍 계산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까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애초에 얘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답이 뭐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틀렸는데 자기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선생님 값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정답이 두 개래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딱 요거야. 루트 안에 괄호의 제곱,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녀석은 루트 제곱으로 푸는 것보다는 절대값으로 바꿔서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일 때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 부분이요. 지금 개념 부분에 써 있는데요. 지금 잘 보셔야 돼. 자, 이 2번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다. 이거 선생님이 방금까지 필기한 거랑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절대값 마이너스 a다. 나랑 필기한 게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 부분, 이 끝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 뭐냐면 절대값 a는 a잖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a는 a가 돼야죠. 이거 아무 때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개념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을 읽으셔야 돼. 어떤 전제냐면 지금 애초에 양수 a에 대하여 1번과 2번의 내용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양수 a가 없었더라면 이 절대값 a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면 얘가 뭔지 모른다는 거야. 한마디로 a가 만약에 음수였다라면 루트 a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절대값 a가 나오는 것까지는 동일한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이 절대값 밖으로 빼버릴 때 잘 봐. a가 음수야. 그럼 그냥 a라고 쓰면 될까요? 얘는 양수인데 음수인데. 음수잖아. 그럼 음수가 양수가 되려면 앞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될까요?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입니다. 얘는요 절대값 마이너스 a고요. 얘가 양수로 나와야 돼요. 절대값 마이너스 a네.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a가 음수니까 그냥 a를 쓰면 음수로 나온 거야. 절대값.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경우를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무작정 절대값 a니까 a 이게 아니야. 양수라는 말을 알 때와 모를 때로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 겁니다. 양수라면 그냥 나오는 거지만 a가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인 형태로 나와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고요. 이따가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자, 다음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개념 공부를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을 꼭 읽어야 된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가요, B보다 작다라면, B가 더 크다라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더 작다. 한마디로 큰 녀석이 더 큰 거고요. 루트 A보다 루트 B가 더 크다라면 A보다 B가 크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알맹이 큰 게 더 크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양수일 때. 한마디로 얘가 음수일 때는 이 부등호 방향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리고 A랑 B가 음수라면요, 애초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루트 안에는 양수밖에 못 들어갑니다. 양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정의 자체가 뭐였는데 A의 제곱근에서 등장을 했고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A가 0, A, B일 때요. A 루트 X, B는요. 각 변을 제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내용이 요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루트 A랑 루트 B의 대소관계는 루트 A를 벗기려면 제곱을 하면 되는 거고 루트 B를 벗기면 제곱을 하면 되잖아. 얘를 제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곱을 했을 때 부동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루트를 벗기기 위해 제곱해서 비교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근의 뜻과 성질이요. 조금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어요. 좀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한 거는 좀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고 뭐 요 내용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개념 공부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없다?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공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이요. 유형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